안녕하세요. 교육진단 국어만세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번 주에 방송이 나간 거죠? 예. 네. 저희는 한 몇 분 전이지만 네. 예,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주는 내신 등급을 가르는 서술형 평가에 예. 대한 어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술형 평가가 결국 내신 등급을 좌우하죠.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들에 따라서 각각 또 그 서술형 평가가 좀 달라가지고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비해 주세요? 이재시 원장님께서는. 저요? 아무래도 서술형은 좀 강하지 않으세요? 서술형은 서술형 더 강하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서술형 더 강하시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객관식은 사랑합니다. 네. 근데 객관식은 원래 그냥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서술형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 이렇게 문제집을 공부를 하잖아요. 문제집으로 문제를 풀고 또 뭐 이제 시험 준비도 하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요걸 한번 좀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학원에서 아이들도 저희가 지도할 때 보면은 문제집에 이제 그 문제 유형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객관식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관식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가 이제 단답형이 있고 약간 긴 서술형이 있는데, 이제 그걸 아이들이 쓰는 답안을 보면 제가 이거는 뭐 통까지 아니더라도 많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긴 지문의 어떤 서술형 거의 쓰지를 않거든요. 그 공백을 남겨두고 자기는 이해했다 생각하고 답을 맞춰보는 경우도 있고요. 뭐 틀렸지만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메모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거의 대부분 애들이 거의 비워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 평상시부터 서술형에 대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일단 먼저 인지해야 되는 거 하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저는 저학년부터 이제 글쓰기에 좀 많이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 글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약간 이제 그 첨삭이라는 걸 좀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잘 쓰고 못 쓰고를 평가해주고, 또 아이들이 펜을 잡는 습관도 잘 안 되다 보니까 글 쓰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객관식은 골라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20%가 되는데, 이 서술형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담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내용을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부담부터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조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그냥 많이 쓰게만 해줘도 될 것 같다. 쓰고 나서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고 나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주면 되는데, 자꾸 우리 쓰고 나서 OX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진다는 게 이제 1번이고요. 그래서 그걸 좀 줄이는 것을 정해 때부터 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럼 서술형 아이들이 뭘 쓰느냐 라는 부분인데요. 서술형에 답이 있나 없나요? 답이 있는 서술형은 저희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답이 있거든요. 그러면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돼 있으면 쓸 수가 있는 건데,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아이들이 정확히 정리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못 쓰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대부분 학원에서 하시고 또 아마 우리 또 지도하실 때 다 이용하실 건데, 써머리는 가장 중요한 저는 공부 방법이 아닌가. 저희 어릴 때는 이렇게 써머리 노트 같은 거 나왔을 때 굉장히 인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책자가. 또 뭐 그 약간 요약되어 있는 문제집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거를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그것을 정리해 본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아이들 지도할 때 써머리를 보통 3회 정도 시켜요. 그러니까 처음 써머리와 두 번째 써머리와 세 번 써머리가 달라지는 것을 자기가 느끼도록 해주는데, 이 써머리를 쓰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글을 쓰는 능력이 아니라 개념을 정리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마지막에 이제 압축이 되면 키워드로 좀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서 한 문장을 쓰거나 하나의 글을 쓰기 전에 하나의 단어, 두 개의 단어, 세 개의 단어가 이제 찾아내야 되고, 그것이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나중에 그것이 이제 그 개념을 통한 써머리 연습이 돼 있다면 줄글이 되고, 그게 나중에 답안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에 대한 좀 이 서술형에 대한 건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부담이 있다는 게 1번이니까 그걸 인지하는 거 하나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어떤 이 형식에 맞추는 것보다 많이 쓰게끔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써머리를 많이 찾아주는 써머리 연습. 그리고 세 번째는 키워드 찾는 것을 자꾸 연습을 시켜봐야, 그래 아이들이 한 문장 쓰려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단어를 쓰면 찾기 쉽잖아요. 예를 들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쓰면 어려운데 주어, 서술어, 목적어 쓰면 좀 쉽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의 어떤 요령들을 조금 좀 배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학생들이 자기 문제를 봤을 때 문제집의 서술형의 어떤 그 공백지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본 다수의 아이들은 서술형 수능을 부담스러워 공부를 남겨두는데 그것을 보고 같이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받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서술형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한번 네. 들으신 분들은 학생들한테 적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예, 저는 네. 학습 활동이 결국 서술형 나온다고 네.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학습 활동 답을 다 외우게 하잖아요. 보통 대부분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 보고 막연하게 쓰라고 하면 잘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는 아예 모범 답안을 준 다음에 빈칸 넣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러 번 쓰게 하면서 그 빈칸에 있는 핵심을 외우게 하고 그리고 나중엔 빈칸을 바꿔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알고 있으면 결국 8, 90점은 되는데 선생님들께서는 나중에 점수를 가르는 문제로 지엽적인 부분까지 되거든요. 그럼 저는 빈 가로를 바꿔서 처음에 한 2회 정도 중요한 거 숙지시키고 나중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빈칸을 넣거든요. 그러면 여러 번 직접 쓰지 않더라도 이런 테스트를 여러 번 하다 보면 그 문장 자체를 거의 머릿속에 숙지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 날개 있는 것 요즘 교과서가 되게 잘 나와서요. 네, 맞아요. 날개에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주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 교사용 지도서에 모범 답안이 다 있어요. 그럼 저는 그것까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반복 숙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중요한 건 학교에서도 배우고 문제집에서도 강조하고 학원에서 그렇죠. 강조하니까 나중에는 지엽적인 걸 공부해야 돼. 그럼 결국 선생님들은 내신 문제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내시거든요. 그리고 객관식은 사실 교과 외에서도 상관은 없어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서술형은 철저하게 선생님 수업 내용과 교과서에 기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습지라던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빈칸 넣기를 똑같은 걸로 하면 나중에 그것만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는 빈칸에 집중하지 말고 빈칸 문맥을 생각해. 근데 그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그 문맥이 있는 것까지 가로를 만들어서 가변성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키워드도 외워지게 되고 문장 그렇죠. 거의 전체를 암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써봐라고 하면 너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학생들 그게 효율성도 떨어지고 잘 못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마지막에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매주 확인한 다음에 다 모아서 서머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거의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실전적인 방법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공부 누구나 혼자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구체적으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런 거지 않을까. 물론 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교과서 학습지를 다 보고 나서 다 타이핑을 쳐서 그걸 하나하나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신을 되게 많이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한 명 한 명 하다 보니까 한 학교 한 학교 하다 보니까 되게 꼼꼼하게 세세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 학원을 다니신다면 선생님 저 이거 교사용 답에 빈칸 넣기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선생님은 오히려 더 좋아하실 거예요. 아이가 이런 요구도 하네? 그러면 정말 선생님도 반갑게 말씀해 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운구 합니다. 매주. 매주 하죠. 네네. 매주 내신 때도 하고 내신 알 때도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습관이 항상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또 문맥 중심으로 공부하게 도와주시거든요. 감탄했습니다. 네. 네. 서술형 같은 경우 시험 기간에 결국은 그 애들이 집에 못 가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그걸 못 암기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학원을 다니면 어느 정도는 저는 해결을 당연히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 지금 라온 원장님의 어떤 표현의 의미는 오히려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께서 한번 시연을 좀 해봐 달라. 이런 말씀 드릴게요. 교수자들 입장에서 보면 서술형평가가 진짜 서술형평가라고 보면 그렇죠. 서술형평가 아닌 경우도 많죠.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서술형평가의 본질이 좀 살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술형평가가 객관식 평가와 다른 것. 그러니까 국어 교과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전제로 그것을 텍스트에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느냐. 이죠. 이게 교과학습 능력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국어 교과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언어의 유창성, 표현력까지 함께 보는 것인데 그것까지 다 살려지지 못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도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라운천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중첩되는 것은 제가 배제하고 학습 활동 이용하는 것. 이건 아니 그냥 국어교과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학습 그렇죠. 활동입니다. 그게 뭐 객관식이든 소수령 평가이든 학습 활동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 발문 속에 아이들이 문장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 문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소수령 답안의 소수령 답의 모범적인 답을 만들기 위한 문장력의 강화 방법. 첫 번째는 발문 속의 문제 속에 주어와 서술어가 거의 밝혀져 있습니다. 문제의 조건 속에 발문의 조건에 그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가 거의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서술어에는 어떤 말을 배치하면 적당하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그걸 좀 보고 준비를 좀 해야 되고요.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어떠냐면 조건 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로 제시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로 시작하는 조건이 나와요. 문장의 구조를 아예 줍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문장의 조건, 문장의 구조라는 조건을 주지 않는 이상은 발문 속에 주어와 서술이 들어갈 말들이 거의 들어가 있다. 그래서 발문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 절대로 학습자가 채점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이재식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답안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 쓴 아이들도 지가 채점하면 그 문제집의 모범 답안의 내용이랑 자기 답안은 별 차이를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해진 상태에서 채점을 해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아이가 채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그러니까 학원에 안 다니고 있는 경우는 뭐 객관식은 아이가 채점하더라도 소수평가만큼은 엄마가 반드시 봐주시는 말씀. 그리고 학원에서도 객관식은 뭐 아이들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선생님을 졸라서라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되는 것도 다시 봐달라고 해달라. 사실 시험 치기 전에 한 30분 정도만 연습을 하면 중학생들은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걸 소수평가 요건에 맞는 답안 작성 공부를 안 시켜요. 몰라서 그런 건데 절대로 이제 채점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서술형 문제 중등부 고1까지 서술형 문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개념이나 용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술평가 전문적 지식과 그것의 적용 그리고 언어의 유창성을 본다고 했는데 개념이나 용어 쓰는 것은 텍스트를 그대로 이해하거나 전문 지식을 알면 됩니다. 또 아까 우리 라운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술평가 자체에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 역시 주어진 조건이 찾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좀 주의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뻔히 맞힐 수 있는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틀린 게 뭐냐면 찾아쓰라고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에 제시된 표현으로 찾아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해한 말로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의미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이질성 때문에 오답 처리되거든요. 찾아쓰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음절과 어절의 수를 단답형으로 냈을 때 음절과 어절의 수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음절과 어절이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음절과 어절의 수를 맞추지 못해서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문장이 글자 수를 주고 10자 내에 15자 내에 30자 내에 50자 내외에 있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으로 했었을 때 5%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글자 수를 맞추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글자 수를 맞추는 일, 여기서부터 연습을 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문장의 연습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글자 수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장으로 쓰시라고 했었을 때가입니다. 완결된 문장의 조건이 내용적인 완결의 조건과 형식적 완결의 조건이 있는데 형식적 완결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종결부호가 지키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문장으로 못 쓰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장을 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사로 끝내버리거나 문장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문장을 완결시키는 연습을 하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기 안에 조건으로 문장의 구조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이 무엇으로 인해 때문이다 라는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서술형 평가에는 딸아이를 두신 어머님보다 아들아이를 둔 아이들의 어머님이 더 문제가 되는데 애들도 평소에 연습하다가도 시험이라는 긴장된 상황에서는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특정한 단어를 포함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단어를 뺍니다. 그래서 조건 속에 특정 단어를 포함하라고 했을 때 그거 좀 표시를 해달라는 말씀. 그래서 지금 제가 열거했던 것들이 서술형 평가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그 조건에 맞춰 글쓰기 연습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퇴고하는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짧은 문장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수학으로 치자면 검산해야 되는데 자기 문장 작성해 놓고 퇴고한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번호를 붙여놓고 자기가 쓴 글이 그 번호에 부합했는지 조건의 개수가 5개인데 내 답안에 정말 5개 다 쓰여진지를 검산하게 꼭 하시고요.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단계 시험 치기 전날쯤에서는 뭐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교과서 범위 내에서 나올 수 있는 서술형 문제집은 평가 문제집이나 혹은 뭐 교사형 문제은행 자료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의 서술형 평가의 모범 답안을 한두 번 정도 그렇죠. 필사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서술형 평가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아주 네. 다 얘기를 해줘 갖고 저는 뭐 하죠 우리? 생략하면은 얘기 그냥 댓글 나와요 형. 예전에 여담이지만은 고대인가 어디서 예비 시험으로 이제 이런 서술형 비슷하게 해놨는데 그 누앙사의 구보기 위로하야라는 이 구절을 현대어로 써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답안이 천차만별이고 한 1200개인가요? 제 기억에 아무튼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구보기 위로하야 기억들 하시죠? 네. 예, 이게 그냥 보통 통상적인 번역은 보면은 먹고 사는 것이 거리낌이 돼요. 근데 이제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다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서술형에서의 융통성일 거는 같은데요. 학교 내신에서는 정확하게 아무튼 선생님들은 이 답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이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답이 요구되는 것이 학교 내신에서의 그 서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단답형 찾아 쓰는 걸로 하는 거 있고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어머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에 서술형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문장형의 그런 건데 그럼 반드시 조건이 달려지게 되거든요. 그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정답이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키워드, 핵심어를 정확하게 찾고 요구되는 조건대로 문장으로 서술하라고 한다면 제대로 해줘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얘기 이렇게 했던 대로 그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저는 뭐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그런 거에 모범 답안을 써보는 게 제일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저도 또 말 안 하면 또 안 돼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우리가 시험이라는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신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번 그 각각 좀 시각을 좀 서술형 평가 같은 경우 시각을 달리해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바로 뭐냐면은 선생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채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채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답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답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자유롭게 글을 쓰라고 얘기하는 서술형을 내시는 게 원래 서술형의 근본적 취지지만 쉽지가 않은 이유가 그렇죠. 이 선생님들의 채점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5년 전인가 어떤 학교에서 500자 쓰기를 내셨어요. 있었어요. 맞아요. 중등에서 저는 그분 되게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야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다. 저 진짜 그분이 관내의 중학교에 계셨던 분인데 중학생한테 500자 쓰기를 시키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다. 제가 설명할 때도 뭐 너무 괜찮은 중학교에 괜찮은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머님들 이렇게 어머님들은 왜 500자 쓰기 우리 학교만 왜 그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분은 그거에 대한 근거를 다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육청 직원이 나오거나 학교에서 너 이거 왜 얘한테 이 점수를 줬어라는 근거를 세워야 되는 건데 제일 간단한 게
아니 이 핵심 내용 000에 대한 단어와 문장에 들어가면 되고요. 나는 문법과 어조를 이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게 하면 돼요라는 게 쉽지 500자 쓰기가 쉽겠냐고요. 그래서 당분간 선생님들께서 서술형 문제를 낼 때에는 근거를 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근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학습과제도 다 있고 또 무엇보다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라든가 정형화된 어떠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쓰지 않으면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되게 좁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는 우리 라온 원장님이 구멍 연습을 시키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원 선생님들이 시험 전날 집에 안 보내는 이유가 썸머리 시키고 암기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암기를 시키고 그 표현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근거를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 답이 있는 시험이다라는 생각을 좀 꼭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말에서 보면은 찾아 쓰시오.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찾아요. 지 머리에서. 자기 머리에서. 네 머리에서 찾으라는 게 아니야. 제발 좀 네가 생각하지 좀 마.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을 쓰시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해서 쓰시오나 찾아 쓰시오는 너가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가 기억하는 내용을 가지고 학습까지 찾아서 쓰라는 것이다. 시험답게 좀 접근해라. 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팁 좀 잘 드렸으니까요. 네. 이 방송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반복해서 들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가 짧게 오늘 방송 마칠 테니까 한 명 한 명의 어떤 원장님들의 말씀을 좀 한번 다 들어보시고 우리 애한테는 요게 정말 필요한 내용이었어. 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반복해서 좀 잘 들으시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신다면은 서술형 대비에 대한 훌륭한 팁을 갖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아이들 문제집 꼭 보시고. 그렇죠. 네, 조건문 이한 연습하고. 네. 내용 정리 빈칸 꼭 연습하고. 네. 제가 마지막으로 혹시 농담 하나 해도 될까요? 하시죠 뭐. 나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가 농담을 잘 못하는. 네. 아주 어릴 때 들었던 얘기인데요. 중학교나 이때쯤. 나 지금도 기억나는 게 왜 그 시험 보는데 옛날 얘기예요. 앞에 애가 답을 쓰는데 컨닝을 하고 싶은 거죠 애들이. 그래서 미술 선생님이 미술 시험 문제인데. 생각하는 사람들, 사람 있잖아요. 그거 쓴 이제 좀 만든 작가를 이제 써라는데 정답이 로댕이잖아요. 뒤에가 보고 쓰면서 아무런지 아시죠? 뒤에 잘못 쓴 거예요. 로댕이 아니라 오댕이라고 쓴 거. 그랬더니 빨리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수습이 안 되니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